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 이야기. 딘번의 찌음. 2-4. 당연히 기억하지. 그건 바로 내 아이디어였잖아. 조금도 객관적이지 않은 우리 뇌의 자아 편향. 지금까지 우리는 뇌가 기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방식이 단순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으며 일관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뇌의 기억 체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고 이를 필요로 할 때 꺼내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지만 우리 뇌에게는, 특히 기억 체계에는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불러온 기억은 고양이가 몸 안에서 이리저리 엉킨 헤어볼을 토해낸 것처럼 형편없을 때도 있다. 다시 말해, 기억이라는 것은 책 속의 문장처럼 변형 없이 그대로 기록된 정보나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욕구에 맞춰 내가 해석하는 대로 변형되고 수정된 것이다. 놀랍게도 우리 기억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여러 방식으로 뜯어 고치거나 억제할 수 있으며 혹은 원인을 잘못 기억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기억 편향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억 편향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아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자아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자아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지 갖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라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이 정도로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신만의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억의 성격이나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대부분의 책이나 글이 그렇듯이 뇌를 독립적인 개체로 다루었다. 그리고 이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뇌를 심장이나 간과 같은 장기처럼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뇌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여기서 주제를 철학적인 영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신호를 내보내는 수많은 신경세포의 부산물일 뿐일까? 아니면 우리 몸 부분이 이루는 집합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마음은 정말 뇌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아니면 뇌와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뇌와는 다른 독립된 어떤 것일까?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사상가들은 우리 의식이 뇌에 자리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다. 여기서 논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의식과 이와 관련된 모든 것, 기억, 언어, 감정, 인지 등 뇌가 관여한다는 점은 과학적 이론이나 증거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은 바로 뇌의 특징이며 뇌가 하는 일은 우리가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마치 유명 인사의 기분을 망칠까 두려워 그가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비슷하다. 그리고 뇌가 이런 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느낄 수 있도록 기억을 뜯어 고치는 것이다. 기억 편향이나 기억 오류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렇다고 이 중 대부분의 눈에 띌 만큼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가 자기중심적 특성을 지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중심적 편향은 뇌가 기억을 이리저리 뜯어 고쳐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경험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실제보다 자신이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거나 최종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했다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중심적 편향에 대해 가장 먼저 알린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사건 당시 밀고자 존 디는 자신이 가담했으며 정치적 음모로 이어졌던 회의의 세부 계획이 논의 내용에 대해 모두 폭로했다. 하지만 회의에 오고 갔던 대화의 실제 녹취록을 들어보면 존 디는 실제 상황의 전반적인 골자는 전달했지만 그의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달랐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존 딘이 자신을 음모의 핵심 인물로 묘사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녹취 내용을 보면 그는 기껏해야 계획에 참여한 구성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그가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기억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영향력에 맞게끔 재구성된 것이었다. 이런 현상은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심각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운동 경기에서 내가 실제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믿는 것, 피라미를 잡아놓고 나중에 송어를 잡았다고 기억하는 것처럼 사소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현상이 누군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왜곡은 우리가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즉 우리의 기억 자체가 흔히 벌어진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늘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자아로 인해 발생하는 기억 편향 증상은 이 외에도 있다. 그중 하나는 선택 지원적 편향이다. 이는 여러 선택 중 자신이 선택한 것이 최고였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다. 뇌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과소평가하고 선택한 것은 과대평가하기 위해 기억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선택이 아주 현명했던 것처럼 느끼게 된다. 또 다른 편향 증상은 자아 생성 효과다. 이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보다 내가 말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성향을 일컫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한지 결코 알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 자신이 본 것은 정확하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편향 증상이 있다. 바로 같은 인종 편향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노력한다. 자아는 섬세하거나 생각이 깊지 못하다. 그리고 자신의 인종이 최고라고 생각하므로 자아는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인종의 사람들을 편애하거나 중요시하는 야비한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고상하지 않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네,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이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자신이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 정작 그 정보가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자기는 그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나서므로 사람들은 이들이 과장이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는 이처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일을 겪은 후 사실 당시에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나고 보면 마치 자신이 예견했던 것처럼 기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자신을 과장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억을 살펴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뇌는 자아를 돋보이게 하고자 기억을 재구성하고 우리가 스스로 좀 더 똑똑하고 계획적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정서적 퇴색 편향도 있다. 이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 느꼈던 감정적 기억이
긍정적인 사건에 비해 빨리 사라지는 현상이다. 기억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이 기억과 관련된 감정적 요소는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불편한 감정은 좋은 감정보다 대체로 더 빨리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뇌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이를 경우에는 이를 곱씹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확성보다는 자아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편향도 있다. 대체 뇌는 왜 이러는 것일까?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자기 만족적인 왜곡보다 당연히 더 쓸모있지 않은가?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편향적 기억 중 자아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그 외는 반대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도 끔찍한 기억이 계속 되살아나는 재공고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꽤 흔한 현상이며 치명적이거나 괴로운 일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한다. 아마 여러분도 별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문득 내가 그때 너 술자리에서 그 여자한테 작업 걸다가 걔가 대놓고 큰 소리로 거절하는 바람에 개망신 당했던 거 기억나지? 하고 말을 걸어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곤 20년이 지난 기억인데도 갑자기 수치심이 밀려왔던 적이 있을 것이다. 자아 중심적인 편향 외에도 어린 시절 기억을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기억하는 현상을 보면 우리 기억 체계의 작동 방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정확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억 편향이 일으키는 기억의 변화는 대체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회사 면접 때 자신이 실제보다 더 잘했다고 기억할지 모른다. 하지만 면접 때 했던 어떤 행동을 안 했었더라면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 즉, 자아 편향적인 뇌는 다른 현실을 만들어낼 만큼 강력하지 않다.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수정할 뿐이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늘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뇌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필요로 한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나씩 모두 저울질해야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소모될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기억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관점과 해석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것이다.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을 때보다 옳은 경우를 더 우선시하게 되며 완벽하게 올바른 결정이 아니더라도 기억 속에서 우리가 내린 판단을 더 보호하고 강화시키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간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자존감이나 성취감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자존감이 저하된다면 우리는 아주 무기력해질 것이다. 하지만 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걱정이나 부정적 결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면접을 그다지 잘 보지 못하고 나와서는 면접 시간에 늦었더라면 면접을 아예 보지도 못했겠지? 그래도 면접을 보긴 했으니 다행이야 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부정적인 사건을 겪은 뒤 더 부정적일 수 있었던 결과를 상상하며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야 라며 안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한다. 즉, 자신감이나 자존심은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억을 조작해서라도 이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자아 때문에 기억이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에 대해 적잖이 놀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면
내 기억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남이 하는 말을 정말 믿을 수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인 자신을 미화시키므로 모두 다 거짓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다행히도 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아 편향성이 어떻든 간에 대체로 많은 부분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됐건 누가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면 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현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자 기억과 자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 역시 내 생각에 맞는 사실만 기억하고 그 외의 내용은 무의식적으로 잊고 있는 것이라면 어쩌나 앞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아로 인해 남이 말한 것보다 자신이 말한 내용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자아 생성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자아 이외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사실 우리 뇌는 우리 자신이 말한 사실에 대해 더 많이 관여한다. 즉,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뇌는 먼저 생각하고 이를 처리해서 입으로는 내뱉기 위해 필요한 육체적인 움직임을 취한다. 말한 뒤에는 이를 다시 듣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핀다. 따라서 당연히 내가 한 말을 더 쉽게 기억하게 된다. 선택 지원적 편향은 자신의 선택이 최고라고 여기는 성향이다. 이는 우리 자아나 뇌가 과거에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 발생할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집착하지 못하도록 막는 성향을 보여주는 예다. 실제로 인간은 자주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별 소득도 없이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인종을 구별하는 성향은 또 어떤가? 자신과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기억하려고 애쓰는 성향 말이다. 이는 자기중심적 성향의 단점이거나 혹은 같은 인종 안에서 태어나 자란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뇌가 인종적으로 나와 유사한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연습을 많이 해왔다는 뜻이 아닐까? 앞에서 설명한 모든 편향적 행태가 자아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은 단지 나의 불타는 자아가 만들어낸 부실물일 뿐일까?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나타내는 근거들은 많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최근보다는 수년 전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더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최근의 행동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근의 행동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아 비판과 다름없으므로 이를 억누르거나 못 본 척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과거의 나는 비판하고 현재의 나는 치켜세운다. 실제로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과거의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기억의 자기 편향적 성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역시 자기 편향적 성향의 일종이다. 과거의 자신을 비판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이 그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고 성장했는지,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뇌는 자아의 비율을 맞추고자 기억을 정기적으로 뜯어고친다. 합당한 이유가 있건 없건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 작업은 스스로 알아서 계속 일어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명한다면 기존의 기억은 이렇게 조작된 정보로 업데이트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도 모르게 다시 이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계속 되풀이된다. 뇌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현상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근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근거들은 모두 동시에 발생하며 모두 다 똑같은 타당성을 지닌다. 여기엔 장점도 있다. 설사 지금까지 이 책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해도 여러분은 결국 자신이 이해했다고 기억할 것이다. 따라서 이해를 했건 못했건 결론은 같다.
그러니 고생했다. 끝났습니다.